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ETF가 엄청난 호재라는 이야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암호화폐 ETF가 무엇인지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그런데 이 ETF 출시를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온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분명 ETF는 대형 호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대체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비트코인 ETF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였죠. 비트코인은 바로 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즉 거대 은행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중개자 없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탈중앙화된 화폐, 이것이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ETF는 어떤가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비트코인을 대신 사서 보관하고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초기 지지자들, 소위 사이퍼펑크들의 눈에는 이것이 비트코인이 없애려 했던 바로 그 중개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행위로 보이는 겁니다. 탈중앙 시스템을 다시 중앙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죠. 이들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구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에서 진짜 소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핵심 철학이죠. 암호화폐 세계에서 내 것이라는 건 개인 키라는 암호를 통해 그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키만 있으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코인을 보내고 받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죠. 하지만 ETF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가진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에 주식을 가졌을 뿐이죠. 그래서 ETF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거나 디파이 서비스에 맡겨서 이자를 불리거나 네트워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ETF는 비트코인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없애고 오직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만 베팅하는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론자들은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예쁘기만 한 디지털 돌멩이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꾸준히 해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비트코인 ETF를 수십억 달러짜리 남의 코인 상품이라고 부르며 ETF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해왔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금융상품을 믿지 않으며 진정한 부를 통제하려면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ETF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금융기관이나 규제당국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보내고 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이곳 관계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는 여전히 0원이라고 말합니다. ETF가 나왔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자를 주거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투기 거품만 키워서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엄청난 전기를 쓰는 채굴 과정이 환경을 파괴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ETF 승인이 큰 실수였다고 비판합니다.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 같은 검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섣불리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ETF를 승인한 SEC 내부에서조차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그녀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거래되는 현물 시장 자체가 가격 조작과 사기로 가득해서 도저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 거래량의 무려 77.5%가 자기들끼리 사고 팔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가짜 거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ETF라는 상품 자체가 가진 기술적, 경제적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극심한 중앙화 위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받아 안전하다던 ETF가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대부분은 코인 보관을 코인베이스에 맡기고 있습니다. 11개 중 8개가 코인베이스를 수탁사로 사용하고 전체 자산 기준으로는 80에서 90%가 한 곳에 몰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코인베이스에 심각한 해킹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여러 ETF 상품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연쇄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죠. 둘째,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시장의 시간 불일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은 주말이나 밤낮 없이 24시간, 365일 열립니다. 하지만 ETF는 증권거래소가 문을 여는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쉬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한 사람은 즉시 팔아서 대응할 수 있지만 ETF 투자자는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릴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셋째, 무시할 수 없는 수수료 문제입니다. 모든 ETF는 연간 운용 보수, 즉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면 이런 비용은 들지 않죠. 이 수수료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보안이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월스트리트 자산 운용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가 유출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ETF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ETF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도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접근성입니다. ETF는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고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개인키를 관리하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사용하던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사듯이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이나 401 같은 퇴직연금 계좌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그동안 묶여있던 막대한 규모의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니까요. 규제와 합법성이라는 포인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EC의 승인이 비록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국가기관이 일종의 공인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덕분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 전문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ETF가 출시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술 연구에 따르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ETF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 발견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어떤 큰 뉴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쓴다더라 같은 소식이 터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때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할지 가장 먼저 정답에 가깝게 가격을 발견하고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가격 발견을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일종의 시장의 트렌드 세터나 선도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ETF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ETF 시장이 먼저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시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비중이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ETF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거래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가 10년 넘게 현물 시장이 조작에 취약해서 안 된다며 ETF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오히려 ETF의 등장으로 해결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 논쟁을 쭉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마치 하나의 비트코인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통금융의 시선으로 보면 ETF는 의심할 여지 없는 대성공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켰으며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처음 꿈꿨던 탈중앙화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ETF는 그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권과 중개자 없는 금융이라는 핵심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논쟁은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ETF를 통해 주식처럼 쉽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제도권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탈중앙 경제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암호화폐 본연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이 두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월가의 막대한 자본이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해서 비트코인을 그저 또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ETF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암호화폐 세계로 이끄는 입문용 관문이 되어주고 그들 중 일부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암호화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